안녕하세요. 방구석 수학의 강도환입니다. 이제 드디어 다음 주 수요일에 여러분들이 이제 만나게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학교 오고 싶죠? 선생님도 여러분들 빨리 교실에서 만나고 싶습니다. 자, 첫 번째 오늘 공지사항 두 가지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1차 수행평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 오늘 선생님들끼리 이제 회의가 있었거든요. 확률과 통계는 두 분이 가르치십니다. 제가 7반, 그 다음에 3학년에 계시는 박영일 선생님께서 4반을 가르치셔서, 어디까지 수행평가를 볼 거냐, 이제 고민을 하다가, 우리가 여러분 작년에도 경험했겠지만, 기본적으로 교과서와 그렇죠 1등급 수학을 다 푸는 게 수행평가 과제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장에서 여러분들을 이제 못 만났기 때문에 학생들을 배려해주자 이런 의견들이 나와서 그냥 교과서로만 뭐라고요? 교과서로만 수행평가 범위를 정했습니다. 그래서 교과서에 있는 모든 문제들을 여러분들이 풀어오시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앞에 있는 시험 범위는 아시죠? 여러분들 제일 처음부터 자 여기서부터죠. 순열과 조합부터 밑에 있는 이런 준비학습 그 다음에 개념 열기 다 푸셔야 돼요. 그래서 쭉 당연히 예제나 푸실 필요 없고요.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문제 1 있죠? 이런 것도 풀으셔야 되고요. 다 푸셔야 됩니다. 다 푸시고 역시 개념 열기라고 푸셔야 되고요. 그래서 밑에 답 있는데요. 그래도 푸십시오. 예전에 이런 데서도 문제 출제한 적 있어요. 자, 문제 3번 이런 거 다 푸시고 문제 어떻게 의사소통 이런 거 직접 설명하는 문제지만 써보십시오. 이런 게 여러분들 시험에 나올 수 있어요. 자, 이런 식으로 하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해서 어디로 하시냐면 당연히 뒤에 뭐 수행과제 이거 어디입니까? 그리고 중간원 학습 OX 문제 당연히 하셔야 됩니다. 밑에 기초 문제, 그 다음에 기본 문제, 정말 중요한 도전 문제 이런 거 당연히 푸셔야 되죠. 그 다음에 수행과제 너무나 중요하다라고 그걸 강조하고 싶고요. 이런 식으로 하시면 돼요. 대단한 거 해야 됩니까? 하셔야죠. 다 푸셔야 돼요. 지난번에 숙제를 한번 내드린 것 같은데 그렇죠. 그래서 뭐 이런 알파고 이야기도 한번 읽어보시고요. 끝난 게 아니었습니다. 이 뒤에 쭉 해서 우리가 시험범위 어디까지인지 아시죠? 여사건 확률까지입니다. 이게 이 뒷부분 도전 문제, 그 다음에 수행과제 당연히 이런 문제까지 하셔야 됩니다. 참고로 이 문제를 보니까 옛날 그 시험에 출제했던 문제가 또 생생하게 기억이 나네요. 이 문제 시험에 나왔거든요. 여러분들 물고기 문제 꼭 한번 풀어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시험이라고 생각하시고요. 꼭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저 뒤에 많은 학생들이 익힘책에 이런 문제들을 잘 푸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문제도 선생님들이 출제하기 전에 꼭 보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풀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디까지일까요? 여기 보시면 확률에 여러분 여사건의 확률까지 풀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여러분들이 쭉 보시면 6건의 확률까지가 어딘지 체크가 되실 겁니다. 아시겠죠? 자, 요 정도로 하고요. 자, 두 번째. 짜잔. 자, 1등급 수학 160문제를 풀어서 등교해라. 자, 왜요? 4시 만점을 위해서. 여러분들 1등급 수학 지금 거의 다 풀어놓으셨죠? 부지런하신 분들은. 근데 아직도 한 문제도 지금 1번도 푸시지 않은 학생들 혹시나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시험과 연관 있는 부교재이거든요. 반드시 여러분들 3번, 최소 3번, 많게는 5번 풀어오셔야 돼요. 선생님, 질문 있습니다. 이 수행평가 교과서는 3개 다 풀어야 됩니까? 아니면 교과서도 풀어야 됩니까? 여러분들 이거는 뭐 자유인데요. 여러분들 노트에 하셔도 돼요. 노트에. 개인적으로는 수학 노트 있죠? 수학 노트를 하나씩 마련해서 푸시는 게 사실은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 3개 다는 것보다 3개 다 하면 이제 막 풀이 과정이 다 있기 때문에 다시 풀 때 이제 효과가 좀 덜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하다못해 A4 용지라도 A4 용지는 좀 보관 힘들기 때문에 노트 있죠? 수학 노트 하나 마련하셔서 처음에는 문제를 쓰고 푸시고요. 두 번째는 제가 적어드릴까요? 첫 번째는 이것도 순서가 있어요. 첫 번째는 문제를 쓰고 푸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보시죠. 문제를 쓰시고 자, 특히 이 문제를 쓰는 이유는 특히 어려운 문제를 쓰고 문제가 이제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문제를 꼭 써보시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특히 어려운 학생들 1등급 수학 잘 안 풀리는 학생들 있죠? 반드시 문제를 한번 써보고 풀어보세요. 그러면 훨씬 쉽게 풀릴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키워드 맞나요? 키워드만 쓰고 문제를 푸세요. 이 문제를 다 쓰지 말고 키워드를만 쓰고 문제를 푸세요. 두 번째는 아시겠죠? 세 번째는 바로 문제만 푸세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3단계 방법으로 성공한 학생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 몇 년 전에 전국 수석을 하는 학생이 있어요. 수능에서 전국 수석을 한 학생. 이 학생이 3단계 방법을 썼다고 합니다. 원래 수학을 잘했던 학생이 아닌데 처음에 문제를 쓰고 문제를 풀고요. 두 번째는 키워드만 문제에 주어진 조건들만 쓰고 문제를 풀었고 세 번째는 문제만 풀었대요. 그래서 모든 문제를 이렇게 3번씩 풀어서 대박 났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다시 한번 오늘 공지사항 수행평가 1등급 수학 다 풀어오는 거 꼭 잊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바로 이어서 수업을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확률의 덧셈 정리부터 시작할 텐데요. 잠깐 책을 펴볼게요. 자, 여러분 책 44쪽입니다. 44쪽. 자, 안 보이시죠? 짜잔. 자, 문제 개념 열기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자, 방송 동아리 학생 10명이 직업체험을 하나씩 신청한 결과 아나운서 체험 3명, PD체험 5명, 성우체험 2명이다. 10명 중에서 인류 1명을 뽑을 때 단번에 답해라. 뽑힌 학생이 아나운서 체험을 신청했을 확률. 아나운서 어디 있어요? 3명이죠? 그렇죠? 몇 명 중에서 10명 중에서 몇 분의 몇이야? 그렇지. 10분의 3이 되겠다. 그렇죠? 10분의 3. 10분의 3. 너무 쉽네요. 자, 여기 확률 관공식이 뭐라 그랬죠? 자, 모든 경우의 수분에 해당하는 경우의 수. 자, 두 번째. 뽑힌 학생이 PD 또는 성우체험을 학생 확률. 그러니까 PD랑 성우. 자, PD를 하거나 또는 성우를 하거나 하잖아. 그렇지? 그냥 그래요. 둘 다 하는 경우는 있을까 없을까? 둘 다 할 수 있는 경우는 없다라는 지금 없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렇죠? PD 하는 경우는 몇 가지? 몇 명? 5명. 그 다음에 성우 체험을 신청했을 확률은 2명. 그렇죠? 그래서 하나씩 신청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두 개를 신청할 수 없죠. 그래서 10분의 3과 10분의 2를 내서 얼마? 10분의 10이 되겠네요. 아시겠죠? 쉬워서 넘어가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확률 덧셈 정리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나갈 텐데요. 짜잔. 자, 아까 살짝 보여드렸는데, 자, 이 그림부터 시작해볼게요. 자, 여러분들 지난 시간에 배웠던 이 S가 무슨 공간이었지? 그렇죠. 표본 공간. 그 다음 A라는 사건, B라는 사건이 있어요. 자, 하나 질문해볼게. 여러분들이 이 벤 다이그램을 보시고요. 몇 개의 방이 보이십니까? 3개요? 하나, 둘, 3개 보십니까? 아니죠. 하나 더 있지. 4개의 방이 보이죠? 그렇구나. 이 4개의 방. 자, 이 4개의 방을 가지고 우리는, 자, 이렇게 지난 1학기 때 이런 공식을 본 적이 있어요. A 합집합 B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 A 사건 또는 B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는 불러봐. NA 플러스, 그 다음에 NB-N, A 부집합 B였던 거 기억나시죠? 그렇죠? 자, 근데, 물론 이 A와 B와 사건 A와 사건 B와 이 전체 사건 또는 표본 공간. 이 S는 다 유한집합이니 무한집합이니? 얘네들은 다 유한집합이에요. 그러니까 유한집합이라는 가정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또, 여기 있는 모든 사건들이, 이제, 유한계의 이제 개수가 있겠죠? 이 중에서
각각의 근원 사건들이 일어날 가능성이 다 같다는 가정 안에서요. 자, 뭐라고요? 각각의 근원 사건들이 일어날 가능성이 다 같다는 가정 안에서. 자, 그때 자, 이 전체를요. 뭘로 나눠줘요? 그렇죠. NS로 즉 전체 집합의 개수로 나눠주게 되면 자, 나눠줘도 되냐 안 돼. 동식은 변화가 없죠. 선생님 근데 왜 나눠줘요? 또 이런 사람도 있어요. 자, 나눠줘도 동식은 변화가 없다. 그냥 이렇게 생각하게. 나눠주는데 돈 들어가 안 들어가? 안 들어가죠. 상관없다는 얘기예요. 좀 웃긴 비유지만 양변은 똑같이 NS로 나눠줘도 동식의 변화가 없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얘는 뭐가 앞에 거는 그렇죠. PA 합집합 B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게 각각 이렇게 분리가 됐어요. 자, 이렇게 얼마가 돼? 자, 그럼 PA, 그 다음 두 번째는 PB, 그 다음 PA, 교집합 B가 되죠. 그래서 이 결론을 우리는 오늘 자, 배우는 확률의 덧셈 정리라고 해요. 확률의 덧셈 정리. 자, 그래서 A 사건 또는 B 사건이 일어나는 확률은 A 사건이 일어나는 확률에다가 B 사건이 일어나는 확률을 더하는데 자, 공통으로 일어나는 확률이 있다면 그만큼 어떻게 해주면 돼요? 빼주면 되죠. 자, 그 원리는 여기서 나온 거다. 여러분들 1학년 때 해봐서 아실 겁니다. 그래서 자, 제가 이렇게 문제 한번 내볼게요. PA 교집합 B 확률은 뭐예요? 그렇죠. 얘를 좌변 우리를 우변으로 넘기면 되겠네. 자, 플러블리 시작. PA 플러스 PB 마이너스 PA 그렇죠. 반대 이렇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때 어떻게 돼요? PA 합집합 B 합집합은 불러봐. PA 플러스 P B 합집합 마이너스 P A 교집합 B 합집합 이걸 빼주면 되겠네. 그래서 자, 따라합시다. 여러분들. 자, 따라합시다. 각각을 더해서 반대를 빼라. 요거 반대 아닌가 그렇죠? 오케이? 그 다음에 이 합집합이든 교집합이든 각각을 더한 다음에 요거에 반대를 빼시면 알겠죠? 따라합시다. 각각을 더해서 상대방을 빼라. 그래서 각각을 더해서 상대방을 빼는 것이 확률의 덧셈점이다.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짜자자자 정말 중요한 이야기. 만약에 이 AB가 배반 사건이 어떻게 될까? AB가 배반 사건이다. AB가 배반 사건이 어떻게 돼요? 짜자잔. 자, 배반 사건은 우리가 뒤에서 배우는 독립 사건과는 다르게 시각적으로 표현이 될까 안 될까? 돼요. 이렇게. 지난 시간에 해봤잖아. 배반 사건이 저희가 뭐예요? 그렇지. A 교집합 B가 공집합인 거죠? 그래서 배반 사건. 여기서의 배반의 의미는 양립할 수 없다는 뜻이라고 했죠. 동시에 할 수 없다. 자, 여기서는 어떻게 돼? PA 교집합, 죄송합니다. PA 합집합 B는 불러봐 시작. 그렇지. PA 플러스 P B에서 끝나겠지. 왜? 원래는 PA 교집합 B가 있었는데 실제로 자 이런 상황에서 확률을 보기 때문에 그렇죠. 0이기 때문에 그래서 요것만이 남겠네. 오케이? 그래서 자 배반 사건일 때는 바로 각각을 그냥 더해주시면 된다.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하고 싶은 이야기는요 이거예요. 우리가 배반 사건일 때의 덧셈 정리가 뭐냐면 그냥 분류해서 더하시면 돼요. 무슨 알겠지? 우리가 어떤 사건이 A라는 사건 또는 B라는 사건이 일어나는 일을 구해라 그러면 어떻게 일반적으로? 그냥 각각 영역에 서 더하잖아, 그렇지? 동시에 일어난다는 게 없다라 한다면 그냥 더하잖아.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는 이야기야, 알았니? 그래서 그대로 그냥 분류의 원칙을 따라가시면 돼요. 무슨 원칙? 분류의 원칙이라는 것도 참고로 알아두세요. 아시겠죠? 분류 원칙에서 우리가 하는 그런 계산법이 바로 확률의 덧셈법이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짜잔. 자, 그런데 얘를 확장해서요. 일반적으로 N개의 사건이 있다. 이때 서로 배반 사건이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 N개의 사건이 배반 사건이다. 당연히 겹친 게 하나도 없겠죠. 그래서 어떻게 될까? 불러보세요. 시작. P, 그렇죠. A1 플러스 P, A2 플러스 점점점 N개까지니까요. P, A, N까지 대주시면 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자, 바로 이것이 이제 덧셈 정리를 확장한 이야기라는 것도 참고로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문제 가볼게요. 교과서 같이 볼게요. 짜잔.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1번 시작. 1부터 40까지 자연수가 적힌 40장의 카드 중에서 임의로 한 장을 뽑을 때 임의로가 뭐예요? 아무거나 그렇죠? 다음을 구하시오. 1번. 카드의 적힌수가 3의 배수 또는 4의 배수 확률을 구하시오. 자, 같이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저거 같이 할게. 카드의 적힌수가 3의 배수 또는 4의 배수. 이거를 책에서는 A, 이걸 B라고 했는데 굳이 그럴 필요는 없어요. 자, 그냥 A로 해볼까 여러분들? 이렇게 편하신가요? 그러면 자, A 또는이니까 합집합이죠. 또는 합사건이에요. 또는 B가 일어나는 확률은 자, PA 플러스 PB 마이너스 P 그렇지. 반대가 A 교집합 B겠네요. 그래서 자, 3의 배수가 일어나는 게 얼마예요? 자, 이 중에 3의 배수 몇 개니? 13개죠. 그래서 자, 이 중에서 몇 개를 뽑을 때요? 한 장을 뽑을 때니까 몇 장이에요? 죄송합니다. 40장 중에 한 장을 뽑을 때니까 그렇죠. 40개 중에서 몇 개? 3의 배수는 그렇죠. 13개가 나오겠네요. 플러스가 PB는 어떻게 돼? 40장 중에서 4의 배수는 그렇죠. 착하게 10개가 나오겠네요. 이러고 지나가면 안 돼. 3의 배수와 4의 배수가 동시에 나오는 경우가 있는 12의 배수가 몇 개가 돼요? 그렇죠. 3개가 되겠네요. 자, 그래서 40분의 3. 그래서 결과적으로 얼마가 나와요? 40분의 그렇죠. 20. 약분돼서 2분의 1의 확률이 나오겠더라. 알았니? 좋습니다. 자, 2번. 카드의 적개수가 10 이하 이거나. 이것도 5죠, 영어로는. 자, 합사건이라고 했죠, 아까. 또는 합사건이다. 또는 합사건. 자, 그래서 10 이하일 때는 뭐 C, 35 이상일 때는 뭐 D라고 할까, D. 그리고 역시 마찬가지로 P, C 합집합 D라는 것은 자, P, C죠, PC. 자, 플러스 P, D, 마이너스 P. 자, C 교집합 D가 되겠네요. 실수하기 쉬워요. PC가 얼마예요? 여러분들, PC. 집에다 PC 쓰시죠? 죄송합니다. 자, 40분의 10 이하는 몇 개야? 10개죠. 자, 그 다음 PD는요, 40분의 35 이상. 이거 실수하기 쉬워요. 아니, 세봐 35, 36, 37, 38, 39, 40. 몇 개야? 5개 아니에요. 6개입니다. 자, 동시에 일어날 수 있나요? 없죠. 뺄 거 없습니다. 그래서 40분의 16, 약분은 얼마가 돼? 그렇죠. 5분의 2가 정답이더라. 정말 쉽죠. 그래서 이때 사건을 우리가 배반 사건이라고 합니다. 알겠지? 그런 사건을 배반 사건이라고 했죠. 자,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오늘 마지막 이야기인데요. 참고로 이거 하기 전에 참 이 얘기 꼭 해주고 싶었어요. 문제 이번에 요 그림. 난 물어볼게요. 여기 지금 떡이 하나, 둘, 셋, 넷, 5개, 그죠? 초록색 떡, 그 다음 흰색은 4개입니다. 요 초록색 떡 5개. 여러분들 같은 떡이니 다른 떡이니? 확률에서 가장 여러분들 헷갈리는 거야. 하나, 둘, 셋, 넷, 5개 초록 떡이 같은 떡이야, 다른 떡이야? 가끔 헷갈리지 않으세요? 여러분들 이 5개 다른 떡이에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초록색 떡 5개가 있다 그러면 이 5개는 다른 떡이야. 알았니? 이게 같은 떡이라면 하나로 보여야지. 그냥 5개로 보이잖아. 자나. 하나가 아니잖아. 5개잖아. 그러니까 서로 다른 거잖아. 5개는. 오케이? 이런 문제 헷갈리 하시는 분들이 혹시 있을 것 같아서 제가 강조를 드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 덧셈 정리 확장 이야기로 가보겠습니다. 자, 색깔 덮고 할까 그냥. 자, P, A 합집합, B 합집합, C. 자, 집합이 하나 더 늘어났네. 자, 이렇게 제가 그려봤어요. 이때는 영역이 어떻게 돼? 자, 방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가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다 쓰실 수 있죠? 한번 써볼까요? P, NA 더하기, 그렇죠. MB, 불러보세요. AC, 마이너스 N, A 교집합 P. 자, B 교집합 C, 마이너스 C 교집합 A. 집에 가면 안 돼요. A, 그다음 교집합, B 교집합 C. 이렇게. 오케이? 왜 이렇게 되는지 아시죠? 여러분들 모르시면 끄고 한번 해보십시오. 자, 그런데 똑같아요. 얘를 가지고 이제 이 전체를 뭘로 나눠요? 이렇게 할게요. 전체를 NS, 전체 사건의 경우로 나누면 자, 뭐가 나올까요? 그렇죠. PA 플러스 PB, 자, 플러스 PC, 마이너스 P, A 교집합 B, 그다음 마이너스 P,
B 교집합 C, 마이너스 P, C 교집합 A. 마지막에 중요한 거 P, A 교집합, B 교집합 C까지 여러분들 마지막으로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 전체도 우리가 확률의 덧셈 정리 확장이라고 하는데요. 확장하는 요 내용도 참고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만약에 세 사건이 A, B, C가 배반이다 어떻게 돼? 불러주면 A 교집합 B는 그렇죠. 무슨 집합? 공집합. 왜? 그려볼까요? 짜자자잔. A, B, C가 이렇게 떨어져 있잖아. C가 시키면 B 교집합 C도 공집합, 얘도 공집합, 얘도 공집합이 되죠? 따라서 얼마가 돼? 이때는 당연히 그래요. PA, PB, PC가 되겠네. 오케이? 자, 보시나요? 빨간색이. 그렇죠? 자, 이렇게까지 하고요. 다 했네요, 오늘. 수업 여기까지. 자, 아까 다시 한번 그 공지사항 강조를 하고 싶은데요. 여러분, 교과서 문제들 혹시 안 푸신 분들이 있으시다면 다시 한번 문제 꼭 풀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1등급 수학. 1등급 수학은 물론 평가에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내신, 중간고사를 볼 때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할 가능성이 상당히 많다는 거 참고로 거기까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들 다음 주 수요일 날 좀 건강한 모습으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이 벌써 진도가 끝나요. 6건 확률에서. 벌써 시간이 많이 지났네요. 여러분 빨리 보고 싶습니다. 오늘 수업 여기까지입니다.